우리나라는 지난 1994년 인터넷 상용화 시대를 열며 세계적인 정보통신 기술 강국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이후 정치, 경제, 문화 등 우리나라 사회 전반이 빠른 속도로 변화해왔고 기존의 인터넷보다 10배 빠른 기가 인터넷의 등장으로 앞으로는 더욱더 빠르게 변화하고 발전해 나갈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요. 모든 사물과 사람이 인터넷으로 연결되는 사물 인터넷으로의 진화, 이와 관련된 융합 서비스를 통한 ICT 생태계 활성화 등 새로운 사회가 예견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정보통신 기술은 1885년 한성전보총국 개국 이후 지금까지 꾸준히 발전해 왔는데요. 130여 년의 역사 속에서 또 한 번 새로운 변화의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지능정보사회는 모든 데이터와 모든 이 서비스들이 대용량이 실시간에 연결되는 그런 사회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네트워크도 지금보다도 10배, 20배 빠른 그런 네트워크를 필요로 하겠죠. 미래 네트워크의 경쟁력 강화가 중요해진 시점에서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 클라우드, 인공지능 등 초연결 네트워크 고도화를 위해 대한민국 정보통신 기술이 한 걸음 더 진화합니다. 기술 관련 코렌 업무 협약 및 코렌 FNC 협판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지난 9월 6일 지능정보사회 진입의 발판이 되어줄 특별한 행사가 있었습니다. 미래 네트워크 선도 시험망, 즉 코렌을 기반으로 한 미래 네트워크 실증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식과 미래 네트워크 센터 협판식이었는데요. 이 자리에는 코렌 운영기관인 한국정보화진흥원을 비롯해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와 국내 정보통신기술 산업체 등 20여 개 기관이 함께했습니다. 코렌은 1995년 초고속 국가망을 실증하기 위한 선도시험망으로 시작해 광대역 통합연구 개발망을 거쳐 지금의 미래 네트워크 선도시험망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현재 코렌은 국내망과 국제망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국내망은 서울을 비롯한 8개 지역 접속점을 연결하는 최대 100기가급 기간망을 중심으로 70여 개 이용기관과 최대 10기가급으로 연결돼 있고, 국제망은 홍콩과 싱가포르의 국제 접속점에 연결돼 아시아, 유럽, 미국 등 66개국과 연동 운영되고 있는데요. 산업체, 학계,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미래 네트워크 선도 기술과 네트워크 장비의 실증을 지원하는 최첨단 네트워크 인프라로 인정받고 있기도 합니다. 현재 상용망에서는 구현해 줄 수 없는 아주 많은 용량의 실시간 처리 용량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인터넷 망을 발전시키는 데도 큰 기여를 해왔고, 또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여러 가지 연구, 또 국제 간의 협력 이런 데에도 아주 큰 공헌을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지능형 네트워크 시대로 나아가기 위해 꼭 필요한 통신 인프라 중 하나인 기가 인터넷 역시 코렌을 통해 검증된 통신망인데요. 기가 인터넷이란 광통신 가입자에게 초당 기가비트 단위의 데이터 전송을 지원하는 차세대 인터넷으로 초당 100메가비트의 광랜 초고속 인터넷보다 10배 빠른 속도로 처리할 수 있어 HD급 화질의 영화 한 편을 10초 안팎에 다운로드할 수 있게 됩니다. 유선에서 시작된 인터넷은 무선과의 융합을 거쳐 이제는 사물과 사람이 인터넷으로 연결돼 실시간으로 정보를 수집, 전달, 분석해서 사물과 사람 간 상호작용이 가능한 사물 인터넷으로 진화하고 있는데요. 그 중심에 바로 기가 인터넷이 있는 것입니다. 기가 인터넷은 대용량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정확하게 전송하고 분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줌으로써 가상현실이 실현되고 교육, 의료, 에너지 등 생활에 밀접한 융합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되어줄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기가 인터넷을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를 앞서 체험해 볼 수 있는 장이 마련되기도 했습니다. 첨단 기술을 우리 실생활에서 보려면 사실 한 2년 내지 한 3년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거를 미리 와서 경험을 해보면 앞으로 어떤 세상이 오는지 그런 것을 미리 체험해 볼 수가 있는데, 한 2, 3년 앞서서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그러한 현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곳은 KICT와 함께하는 DMC 페스티벌 2016이 열린 현장인데요. 한류 콘텐츠와 첨단 정보통신 기술이 한데 어우러지는 융합 비즈니스 축제로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 KICT의 주요 전략 산업인 가상현실, 디지털 콘텐츠, 기가 인터넷 등이 한류 콘텐츠와 본격적으로 융합해 다양하고 새로운 시장을 창출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런 기술들을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 눈여겨봐야 할 것이 있는데요. 행사 현장인 DMC 일대에 기가 와이파이 인터넷 특구를 조성한 점입니다. 기가 와이파이 인터넷 특구에는 기가 와이파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유동인구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모두 20여 개의 무선 접속 장치가 설치된 상태인데요. 이 서비스는 2017년 말까지 무료로 제공될 예정입니다. 한편 기가 인터넷의 빠른 속도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이벤트가 마련되기도 했습니다. 행사 현장과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유무선 기가 인터넷 속도를 실시간으로 비교해 직접 확인함으로써 그 속도감을 느껴보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인터넷 속도가 매우 빠르다고 얘기를 들어왔었는데 오늘 한국 그 인터넷 속도랑 미국 인터넷 속도를 체험한 것을 봤을 때 무척 빠르다는 것을 알 수 있어서 좀 더 자랑스러웠습니다. 또 다른 행사 현장에는 관람객들에게 기가 인터넷 서비스를 알리기 위해 마련된 전시 부스가 보입니다. 이곳에는 기가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체험거리들이 관람객들을 맡고 있는데요. 그중 가장 인기를 끈 것은 로봇 VR. 체험자들은 로봇 팔에 올라 VR 콘텐츠를 보며 중력과 가속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VR 슈팅 게임과 산악 자전거, 스키 점프 등 VR 기반의 스포츠 게임이 관람객들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정해져 있는 국한된 영상이 아니고 360도 돌아가는 영상이니까 좀 신기했어요. 생각보다 빠르고 실제로 이제 이게 상용화 많이 돼서 그 실사용자들한테 사용되면 되게 직접 완전 실시간으로 되는 속도라서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기가 인터넷은 융합형, 실감형 서비스 등의 고품질 대용량 콘텐츠를 전송할 수 있게 해주는데요. 앞으로 어떤 노력이 더 필요할까요? 네, 우리나라의 우수한 기가 인터넷 기술을 통해 국내외에 홍보함은 물론 직접 실감하고 체감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우수한 인터넷 강국의 입지를 확보히 할 수 있으며 향후 대내뿐만 아니라 학교 등 지방 곳곳에 위치한 소규모 농어촌까지 기가 인터넷을 확대하여 우리나라의 인프라 고도화를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정보통신 인프라 고도화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기가 인터넷은 2017년까지 전국 85개 시에 보급될 예정입니다. 이로써 정보통신 강국 대한민국의 위상을 또 한 번 확인하게 될 텐데요. 미래 네트워크 선도 시험망, 코렌의 활성화가 여기에 힘을 더하고 있습니다. 코렌 활성화를 위한 노력은 활발하게 진행됩니다. 정보통신기술 아이디어 개발을 지원하는 KICT 넷 챌린지 캠프도 그중 하나인데요. KICT 넷 챌린지 캠프는 코렌을 활용해 가상화, 사물 인터넷 등과 관련된 다양한 기술을 겨루는 프로그램으로 2014년과 2015년에 이어 올해로 세 번째를 맡고 있습니다. 넷 챌린지 캠프는 챔피언스 리그와 챌린지 리그로 구성이 됩니다. 우선 챔피언스 리그는 어떤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의 어떤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해서 어떤 통신사와의 매칭 프로그램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챌린지 리그는 어떤 학생이 참여하는 그런 경진대회로 어떤 학생의 아이디어가 어떤 창업이나 어떤 취업에 연계되도록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이곳은 지난 6월 17일 KICT 넷 챌린지 캠프 시즌3의 챌린지 리그 서류 심사가 진행되고 있는 현장입니다. 올해 접수된 기획안은 모두 22건으로 이 중 15개 팀을 선정해 각 팀의 개발비를 지원하게 되는데요. 다 선택을 하시고 나머지는 적절히 기입을 하셔서 평균 내용 비슷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ICT 분야 산업계, 학계, 연구기관 등의 전문가 7명이 심사위원으로 참석해 꼼꼼하고 엄정하게 심사합니다. 우선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있는지 그리고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있는지를 우선순위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매출이 예상되는지 그리고 초고속 연구망, 즉 코렌망을 활용하는지에 대한 것도 가점으로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아이디어의 상용화라든지 사업화 가능성들이 높은 솔루션들이 채택될 가능성이 높고요. 이런 아이디어 사업화 플랫폼이 좀 더 활성화돼서 저희 우리나라 ICT 산업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서류 심사를 거쳐 선정된 챌린지 리그 15개 팀은 지난 7월 5일 KICT 내 챌린지 캠프 시즌3 챌린지 리그 착수 보고회 현장에서 네트워크 과제를 처음으로 발표했습니다. 저희는 6월부터 6월 말까지 프로젝트에 대해서 전반적인 계획을 할 것이고 7월부터 11월까지 본격적인 개발에 착수합니다. 논리적인 근거를 만들어 놓고 네트워크 기반의 최신 ICT 기술인 SDN이나 사물 인터넷, 클라우드 등을 코렌에 적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들이 줄을 이뤘는데요. 선정된 15개 팀은 개발비와 사업화 멘토링을 지원받아 5개월여간 코렌을 통해 각 팀이 제안한 네트워크 응용 분야 신규 ICT 기술 및 서비스 관련 과제를 연구 개발하면서 상용화 검증을 수행해야 합니다.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하는 게 일단 가장 먼저일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결과물이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좀 유용하게 많이 쓰일 수 있게 개발하는 게 가장 훌륭하지 않을까, 그런 각오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생의 신분으로서는 이제 큰 금액을 가지고 직접 아이디어가 있어도 실현시키기가 어려운데요. 이런 대회를 통해서 직접 지원금을 받고 그 돈을 직접 사용함으로써 저희의 이제 아이디어를 정말로 실현할 수 있는 기회가 가장 좋은 점인 것 같습니다. 이로써 KICT 내 챌린지 캠프 시즌3 5개월여간의 대장정이 시작됐습니다. 화이팅! 한편 같은 시기에 KICT 내 챌린지 캠프 시즌3의 챔피언스 리그도 진행됐습니다. 이곳은 챔피언스 리그 참가 기업 4곳 중 한 곳인데요. 네트워크와 보안 솔루션 분야의 기술을 연구 개발하고 있는 벤처기업입니다. 지금 이거는 트래픽이 낮아서 이제 풀 뺏게 들어오면 어딘지 모르게 분주해 보이는 사무실 안. 근데 어차피 다 프리니까 특히 이시영 대표는 잔뜩 긴장한 얼굴인데요. 바로 오늘 연구 개발 과제에 대한 중간 보고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시영 대표가 챔피언스 리그에 내놓은 서비스는 이곳만이 가진 특허 기술을 기반으로 개발한 차세대 침입 탐지 시스템인데요. 엑사비스에서 제안한 내용은 현재 네트워크 보안 장비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점인 네트워크 보안 공백을 해소함으로써 보다 안전한 네트워크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엑사비스의 특허 기술인 응용별 퍼스트 N이라는 기술을 적용하여 저장 용량을 100분의 1 이하로 축소시키고 그리고 그 기술을 통해서 배기 보안 분석과 보안 정책 최적화라는 그 기술을 통해서 보다 안전한 네트워크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구성된 제품입니다. 잠시 후 사무실 안이 방문객들로 붐비기 시작하는데요. KICT 내 챌린지 캠프 시즌3 챔피언스 리그 중간 보고 내용을 보고 듣고 평가하기 위해 자리한 심사위원들입니다. 탐지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얼마냐 보니까 평균 146일, 거의 5개월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시간상의 보안 공비량 이곳 기업이 제안해 개발 중인 보안 솔루션은 보안 기술의 연구와 개발이 더욱 중요해진 지금에 꼭 필요한 것이기도 한데요. 네트워크 트래픽 최적화 기술인 응용별 퍼스트엔 기술을 적용해 잘 알려진 보안 위협은 실시간으로 방어하고 확인되지 않은 보안 위협은 저장 후 처리가 가능할 때 재분석하기 때문에 기존의 네트워크 보안 장비의 보안 공백을 메울 수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이 보안 솔루션은 상용화를 목표로 개발 중인데요. 오늘 중간 보고의 자리는 평가도 평가지만 지금까지의 성과를 점검하고 앞으로의 남은 과제들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2시간에 걸쳐 진행된 중간 보고회가 끝나고 난 뒤에도 다양한 이야기들이 오고 가는데요. 보안 위협이 있다고 메일이 와요. 그러면 앞으로 상용화된다면 네트워크 보안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만일 저희 보안 솔루션이 보급이 된다면 네트워크상의 보안 공백을 제거함으로써 보안 위협에 대한 대응 능력이 높아지고 펄스된 기술을 적용함으로써 저가의 장비로도 고속 네트워크 환경에 대응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코렌과 같은 연구망에서는 연구 기술 등에 대한 해킹 및 유출 방지를 위해 철저한 네트워크 보안 환경의 구축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다 안전한 연구 환경 그리고 연구망의 운영에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KICT 넷챌린지 캠프 시즌3의 최종 평가를 2주 앞둔 지난 11월 초. 챌린지 리그에 선정된 참가팀들은 분주한 날들을 보내고 있는데요. 그중 한 팀인 전남대학교 대학생 참가팀도 네트워크 과제 개발에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이 팀은 지난 10월 13일 있었던 챌린지 리그 중간 보고회에서 화상 발표를 진행했던 팀이기도 한데요. 제가 가입자에서 보는 것 말고 서버 쪽에서 가입자를 다시 땡겨서 볼 수도 있는 거고 그 정의된 것들을 진단 프로그램에 넣는 작업을 지금부터 하시면 됩니다. 중간 보고회 자리에서 멘토들에게 들었던 다양한 의견들을 바탕으로 최종 발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같은 학과 선후배 사이로 구성된 이 팀은 챌린지 리그 15개 팀에 선정된 이후 매일 모여 네트워크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데요. 이들이 KICT 넷챌린지 캠프에 도전하게 된 계기는 무엇일까요? 작년에도 이 넷챌린지 대회가 있었고 선배들이 참가하여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따라서 좋은 성적을 내보고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들이 지난해 챌린지 리그에서 대상을 거머쥔 팀인데요. 전파를 끊김 현상 없이 서비스하는 핸드오버와 SDN, 소프트웨어 정의 네트워크 기술로 와이파이 환경에서 자유롭게 드론을 조정하는 기술을 선보였습니다. 타겟이지 그냥. 서버라고 굳이 말할 필요가 없지. 지난해 대상을 받은 선배들의 뒤를 잇겠다는 다짐으로 올해 KICT 넷챌린지 캠프에 도전장을 내민 겁니다. 학생들의 지도 교수님도 힘을 보태고 있죠. 이게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 같아요. 이 도전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은 그냥 학교 수업만 받고 있으면 그냥 정해져 있는 교수님이 가르쳐준 문제를 푼다든지 뭐 시험 공부하는 정도에서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이 넷챌린지를 하게 되면 어떤 도전적인 과제가 좀 생기니까 그걸 해보면서 사실 우리 학생들 어제 며칠간 계속 날도 새고 그런 것 같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뭔가를 이렇게 성취하고 하면서 자기 안에 이걸 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함으로써 굉장히 뿌듯해지는 자신감이 이렇게 넘칠 좀 더 커지는 뭐 그런 좋은 기회, 예를 들면 자기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진행하고 있는 네트워크 과제는 QoE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한 네트워크 진단과 NFV 환경에서의 조치, 즉 기존의 진단 방법과는 달리 사용자가 직접 느끼는 체감 품질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려는 것입니다. 실제로 컴퓨터를 사용하다 보면 다양한 웹서버 연결 장애 상황을 종종 접하게 되는데요. 바로 이런 문제를 관리자가 먼저 알아내고 조치할 수 있는 것이 이 팀이 제안한 아이디어인 거죠. 이제 최종 평가까지 남은 시간은 2주. KICT 넷챌린지 캠프 시즌3 5개월여간의 대장정도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마무리 작업과 함께 지금은 최종 평가에 출품할 영상물 제작이 한창입니다. 무엇보다 최종 평가에서는 제안한 아이디어를 실제로 검증해 보여야 하기 때문에 이를 영상물로 자체 제작하는 건데요. 필요한 장비를 구축하고 실제 구현한 시스템을 작동시켜 봅니다. 제대로 구현하기 위해 아직 풀어야 할 과제들이 남아있지만 최종 평가까지 팀원 모두 최선을 다하자며 각오를 다집니다. 이제까지 고생했으니까 그리고 또 얼마 안 남았으니까 조금 더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 만들자. 자, 화이팅! 드디어 KICT 넷챌린지 캠프 시즌3의 마지막 관문인 최종 평가가 있는 날입니다.
챔피언스 리그에 참가한 4개의 기업팀과 챌린지 리그에 참가한 15개의 대학팀이 지난 5개월여간 진행해온 과제를 심사위원들 앞에서 발표하고 개발물을 시연하는 형식으로 진행되는데요. 먼저 챔피언스 리그 참가팀들의 발표가 시작됩니다. 각 팀에게 주어진 발표와 시연 시간은 15분. 정해진 시간 안에 그동안 준비해온 내용들을 심사위원들에게 제대로 전달하는 것이 오늘 최종 평가의 관건입니다. 100% 중에서 한 20%만이 실시간으로 설정돼서 수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광범위한 공격 같은 거는 발표가 끝나자 심사위원들의 질문이 이어지는데요. 기업팀의 과제 평가 기준은 무엇보다 당장 제품화가 가능한가 하는 점. 오늘 발표는 만족스러웠을까요? 발표 마지막에 심사위원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질문해 주셔서 좀 그런 부분에서 발표를 잘했다기보다는 심사위원분들이 굉장히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아마 2016년 12월 달쯤이면 KT와 같이 저희 제품에 대한 프루프 오브 컨셉을 진행할 것 같고요. 그렇게 통해서 2017년도에는 제품 매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챔피언스 리그에 이어 챌린지 리그에 참가한 대학팀들의 발표도 진행됩니다. 첫 발표자로 나선 전남대학교 팀 JNU. 지금 기분이 어떨까요? 발표 준비를 많이 했는데 이걸 다 저희가 한 걸 말씀드릴 수 있을지 조금 걱정이 되긴 합니다. 하지만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전남대학교 네트워크 챌린지 참가팀 팀 JNU의 팀장 임지양입니다. 많은 서버가 있지만 사용자가 가장 많이 쓰는 웹 서버를 주로 진단했습니다. 네트워크 구조도 몇 가지 발표는 순조롭게 이어집니다. 진단 프로그램도 깔아서 판교 FAC 오픈스택 서버로부터 원하는 구조의 테스트베드를 할당받았습니다. 준비된 내용이 모두 끝나자 심사위원들의 질문이 쏟아지는데요. 큰 실수 없이 발표를 마무리한 덕분인지 팀원들의 표정이 밝아 보입니다. 발표 시간이 좀 짧아서 아쉽긴 했는데 그래도 최선을 다했으니까 후회는 없습니다. 결과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1등 할 것 같습니다. 이후에도 발표는 계속되는데요. 챌린지 리그에 참가한 15개 팀의 발표와 시연이 모두 끝나자 심사위원들은 각 팀에 대한 평가 점수를 집계하느라 더 분주해집니다. 이렇게 최종 평가까지 마치게 된 KICT 내 챌린지 캠프 시즌3. 길었던 여정만큼 참가자들의 아쉬움도 큰 모양입니다. 도도에 나가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거라든지 그런 것들이 소중한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이걸로서 저희 과제를 끝내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저희가 받은 코멘트를 실제 반영해가지고 더 나은 소프트웨어를 이제 개발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일단 1차적으로 너무 홀가분하고요. 그동안 팀원들이랑 매주 2회씩 모이면서 정말 힘든 일도 많고. 다른 팀들과는 달리 이제 저는 저 혼자 개발했던 거라서 좀 많이 고생을 했는데 그래도 끝나니까 일단 기분은 좋습니다. KICT넷 챌린지 캠프 시즌3 시상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행사는 미래창조 과학 시상식 현장에는 챔피언스 리그와 챌린지 리그의 각 참가팀은 물론 이들을 격려하고 축하하기 위해 여러 기관에서도 참석했는데요. 설렘과 긴장감이 흐르는 가운데 환영사와 축사가 이어집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지능정보 사회를 위한 새로운 ICT 기반을 준비를 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환영사와 축사로 시상식장의 분위기가 무르익자 곧바로 수상팀 발표가 시작됐습니다. 중간 보고회와 최종 평가 점수를 기준으로 순위가 매겨지고 그 결과에 따라 상이 주어집니다. 대상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상의 수상팀은 챌린지 리그, 광운대학교 ET팀, 그리고 챔피언스 리그 콜클라우드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챌린지 리그 대상 수상의 영광은 사용자가 전송하는 위치 정보 추적 이동체를 개발한 광운대학교 ET팀에게, 챔피언스 리그 대상은 SDN 전문 기업인 쿨클라우드에 돌아갔습니다.
시상식을 마지막으로 KICT 내 챌린지 캠프 시즌3의 대장정이 모두 끝이 났는데요. 2016년에 잊을 수 없는 한 해를 만들어준 고마운 리그였고요. 장관상이 학생으로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표창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잊을 수 없는 한 해를 만들어준 가장 고마운 캠프였던 것 같습니다. 좀 더 큰 상을 기대했는데 또 다른 팀이 더 열심히 한 것 같아서 그런 점도 인정하고 은상도 만족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완전 행복하고요. 저희가 노력한 결과가 이렇게 나온 것 같아서 기쁩니다. 제 꿈을 실현해 줄 수 있던 기회장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 등의 기술이 급속히 발전하면서 지금은 새로운 ICT 인프라의 기반을 준비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때문에 미래 네트워크 관련 기술과 서비스에 대한 연구도 활발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바로 여기에 미래 네트워크 선도 시험망 코렌과 기가 인터넷의 역할이 있는 건데요. 코렌과 기가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연구 활동과 연구 성과들이 우리나라 미래 네트워크 산업 발전에 새로운 활력이 되어주기를 기대합니다.